저는 대통령 선거 때 좌파 후보자에게 표를 주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이유가 타당했기 때문이죠. 좌파라도 우파 후보보다는 차라리 더 낫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도 이 좌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은 좌파에서도 제가 볼 때 상당히 양심가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오늘 재판을 받고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하는 말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건 인정하고 아닌 내용은 항소해서 밝히겠다고 하는 말 듣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좌파는 이 조국 장관에게서 뺏겨 본 일이 없어요. 좌파는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국 장관 인터뷰하는 거 보고 좌파도 이런 양심가도 있는가 하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내용을 들어보니 엄청난 비리가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거 보고 약간의 동정도 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 좌파라면 이제 몸서리가 쳐집니다. 전 서울시장, 전 충남지사, 오거돈이라는 분도 한몫했고, 이런 분들이 자기가 지은 죄가 드러나면 자살해버리고, 노무현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선거 때 늘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자기가 대통령 안 되면 감옥 갈 것 같다고 분명히 선거 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는 걸 보고, 이 진정한 좌파는 사실인 그런 내용도 하는 말이, 자기에게 무조건 덮어 씌우니 자기는 누명을 쓴다면서 추종자들을 유혹을 합니다. 빤히 증거가 있어도, 이를테면 한명숙 전 총리 감옥 가기 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하는 말이, 모함하려면 빨리 실행하라고. 큰소리 빵빵 칠 때 그게 덮어 씌우는 일이라고 추종자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그는 감방 가서 자기 형제가 저지른 분명한 증거까지 있는 그 일로 감방을 살고 나왔죠. 그래도 좌파는 잘못을 하고 감방을 살고 나와도 추종자는 거기 가서 박수를 치고 응원하고 깨구리 우는 소리를 합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 재판 후에 인터뷰할 때도 TV에서 보니까 그 추종자들이 깨구리 우는 소리를 막 정신없이 하는 거 보고, 역시 좌파는 좌파구나. 이 김동규라는 분도
원래 이재명 씨 편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검사 앞에 가서는 세상 없어도 그렇게 자기가 누명을 쓰고 있다고 거짓말을 둘러댈 수가 없는 것이, 검사는 증거를 가지고 그들에게 힐문을 하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김동규라는 분도 큰 소리 쳤지만 검사 앞에 가서 자기가 그동안 통화해온 통화 내용을 듣고 그도 그러한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실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규 씨도 그렇게 해서 이재명은 또 배신자라고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성태 씨도 이재명 씨를 전혀 모른다? 이재명은 정말 김성태 씨를 모른다. 응? 큰 소리 쳤고 자신과 이재명 통화 내용을 듣고 꼼짝없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밝히는 쪽으로 이렇게 실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이재명 씨 비리가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씨는 북한과는 전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큰소리 쳤지만 오늘 또 TV조선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대북 사업에 850만 달러, 그러면 약 10억 정도가 아닙니까? 난 아직 계산을 잘 못하겠어요. 아무튼 김성태 씨의 진술에 오늘 밝혀진 내용을 보면 이재명과 4번 정도 통화를 했다. 그래서 번번이 소통을 했었다. 또 북한에 돈 준 영수증까지 지금 다들 드러났는데 이재명이 결제 사인도 이재명은 지금 모른다고 억지로 우겨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재명 씨 계속 TV에 나오는 장면마다 쌍방울은 내이 하나 산 것밖에 없다고 요사설은 혀놀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하는 말, 어떤 사람이 진술을 해도 진술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증거를 내놔라. 이렇게 지금 이재명 씨는 우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도 지사를 하면서도 아직 검사한테 가가지고 혼나보지 않아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제 이재명 씨도 본격적으로 조사를 받으면 다를 것입니다. 검사는 국가의 법을 다루는 가장 강력한 기관으로서 검사는 통신 통화 내용도 자유롭게 검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재명은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 자기 통화한 내용을 검사 앞에 가서 들어보면 더 이상 거짓말은 우스꽝스러운 혀놀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김성태 씨도 이재명을 모른다고 큰 소리 빵빵 쳤죠. 하지만 이재명과 통화 내용을 아마 들려주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꼼짝없이 김성태 씨도 진술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아집니다. 대북 사업에 대한 내용을 오늘 TV조선에서도 밝힌 거 보면 2019년 1월 달에 200만 달러, 2019년 4월 달에 300만 달러, 2019년 11월 달에 300만 달러. 이것이 오늘 TV조선에 오늘 보도하여서 밝혀진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과거에도 밝혀졌고요. 아무튼 선동에만 몰두하다가는 패가망신을 당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거짓말하는 정치인 이제 더 이상 우리들 앞에 나타날 수 없도록 국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정치인을 혼내주는 것은 선거 때 표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느냐. 물론 우파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지 마십시오. 표로 그들을 따귀를 치십시오. 이렇게 국민이 정치인을 벌주는 방법은 표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고 독사새같이 혀놀림을 하여서 거짓말로 일관하는 사람들은 정치 속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 국민들은 되어진 내용을 보아가면서 거짓말한 사실이 드러나거든 여지없이 표로 그들을 몰매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해초리는 표밖에 없습니다. 선거 때 표로 그들을 회초리로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좌파라고 무조건 나쁘다, 뭐 우파라고 무조건 좋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좌파든 우파든 간에 거짓말 안하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을 여러분과 저는 같이 협력하여서 그들을 정치 속으로 불러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또 여러분과 같이 썩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제 거짓말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남 속여서 뭐 표나 받고 하려고 하는, 지도는 10원짜리도 하나 안 주면서 국가 돈 갖다가 막 퍼질러 주고 표 받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인은 우파든 좌파든 간에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 많은 빚은 누가 갚습니까? 국가의 부채,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도 부채 없는 나라로 여러분이 정치인을 통해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